자, 윤석열이를 어떻게 태극기 들고 박근혜 사랑해요 울고불고 했던 놈들이 지지할 수 있을까? 이거 꽤 많은 논란이 왔었는데 지금까지는 윤석열만이 문재인을 이기고 윤석열만이 문재인을 감옥에 넣을 수 있다라는 거짓말로 버텨왔죠. 이 변절자들이. 근데 그게 논리가 깨진 게 이번 경선에서 홍준표가 훨씬 경쟁력이 높다는 게 드러났고 홍준표가 마지막에 나는 문재인을 여적죄로 잡아놓을 거다. 너 윤석열 너 문재인 수사할 거냐 그랬더니 안 한다. 안 하고 뭐 문재인이라는 이름도 거론 못하고 무서워가지고 그냥 벌벌 떠는 그런 모습이 드러났는데도 보수파리 태극기파리가 홍준표가 아닌 윤석열을 지지했다는 얘기 뭐예요? 그거는 이미 버린 몸. 이미 윤석열 만세하면서 돈 받아먹고 이미 몸이 버려졌기 때문에 그런 상태에서 박 대통령이 나오면은 머리가 빠개지는 거야. 머리가 빠개지는 거야. 이거 어떻게 할지 모르는 거죠. 예. 그래서 조금이라도 탄핵무효의 물결을 틀 것 같은 홍준표를 버리고 탄핵무효의 대못을 박을 수 있는 윤석열로 다 몰려간 겁니다. 태극기 변절자들이. 실제로 지금 이 윤석열이가 인사를 하는 걸 보면은 이념이고 뭐고 없이 탄핵의 주범들이나 탄핵을 확실히 찬성하는 놈들로 쫙 치우고 있어요. 확실한 거죠, 윤석열이가. 그렇게 해서 혹시라도 박 대통령이 나오더라도 박 대통령의 영향력을 최소화해서 윤석열과 함께 끝까지 탄핵의 진실을 막고 해먹겠다는 게 지금 태극기 파리들의 전략이거든요. 이러니 이 사면이라는 게 이제 공포로 다가올 수밖에 없는 거죠, 이 자들에게는. 그래서 아예 취급도 안 하는 거야, 이 사면에 대해서. 제가 그 이철희 정무수석이 이 기자들하고 통화하는 부분 제가 엿들은 적이 있는데 사면 얘기 좀 하니까 이철희 정무수석이 이런 식으로 설명하는 겁니다. 정말 보수 정당, 보수 정치인, 보수 언론 어디서도 도대체 박 대통령 사면해달라는 얘기하는 놈이 없다. 오히려 사면하려고 그러면은 문재인이가 보수를 분열하는 시키는 거 아니냐. 이 따위로 나오는데 우리가 어떻게 사면하냐. 정말 이 개망신 중에 개망신이죠, 이거. 그런 꼴을 당하고 있어요. 그런 꼴 당하니까 문재인에게 개돼지 취급당하는 거죠, 그러니까. 자, 그러면 문재인은 뭐 이제 왜 박 대통령을 사면하는 거냐, 12월 안에. 분명한 건 자기 임기 전에는 사면을 시키겠다는 건 확실했던 거예요. 박근혜 대통령에 한해서는. 이명박은 좀 넘어가야 돼요. 이명박은 왜냐하면 문재인이가 직접 잡아들였어요. 이명박이는. 윤석열 시켜서 직접 잡았잖아요. 대놓고 그냥 이명박 잡으라고 검찰 협박하고 막 그랬기 때문에 지가 잡아놓기 때문에 지가 다시 풀어주는 거는 겸연쩍다. 그래서 이명박은 3월 넘기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는데 박근혜 대통령에 대해서는 이제 문재인 입장에서는 지가 잡아놓은 게 아니야. 이미 자기가 집권하기 전에 이 박근혜 대통령 쪽에 친박 배신자들 그리고 저 검찰의 저 김순환 검찰 라인들 이런 자들이 다 배신을 해가지고 판을 만들어놨고 자기는 집권한 다음에 윤석열이를 그냥 중앙지검장으로 영전시켜가지고 이거 잡아놨어 윤석열이가. 그러니까 자기가 잡아놓지도 않은 사람에 대해서 석방을 시킨다 했을 때 자기 정치적 부담이 훨씬 적죠. 이명박 때에서는 문재인의 정치보복이라고 분명히 얘기할 수 있는데 박근혜 대통령 때에서는 문재인의 정치보복이라고 얘기하기가 좀 애매모호하다는 게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풀기가 더 편하죠. 풀기가. 만약에 지금 문재인이 이명박을 잡아넣은 상태에서 풀어줘 버리면 야이씨 이명박도 한 18년 받지 않았나요? 너씨 뇌물 그렇게 먹었다는 놈을 왜 풀어줘? 이 꼴 나기 때문에 선별적 대응한다. 박근혜 이명박을. 그리고 이명박은 지금 푸나마나 정치적 영향력은 제로 베이스에 가까운데 박 대통령은 어느 정도 파기력 나올지가 사실 예측이 불가능한데 현재 이 문재인 라인들의 계산은 99% 이상 태극기 들었던 인간들의 99% 이상이 변절해서 윤석열로 넘어갔기 때문에 박 대통령이 석방돼도 예전처럼 그냥 뭐 한쪽 이 지역을 석권하는 수준으로 가진 못할 거다. 그래서 저는 박 대통령의 석방을 계속 늦춰왔다고 봐요.
계속 늦춰오면서 개돼지들이 윤석열도 변절하게끔 문재인이가 유도를 해온 거고, 여기서 또 하나 봐야 될 거는 박근혜 대통령이 그런 과정 속에서 한마디도 안 했다는 거예요. 주기적으로 서신을 공개하면서 자기 정치를 했으면은 개돼지들이 변절을 안 했겠죠. 근데 한 말도 안 하고 있으니까 개돼지들은 박근혜 끝났고 나서 변절을 쉽게 한 거고, 저는 박 대통령이 의도적으로 개돼지들의 변절을 유도했다고도 봐요. 야, 이번 기회에 한번 보자. 이미 감옥 들어온 김에 이것들이 정말 어떤 생각으로 나를 뭐 불러댔고 나를 뭐 사랑해 했는지 쫙 던져버렸어요. 그냥 완전히. 아니 뭐 그분이 뭐 글을 못 써요? 최소한 씨 지금 계속 편지 쓰잖아요. 막 언론사마다. 오늘도 하나 공개를 했던데. 박근혜 대통령까지 끄면 일주일에 한 편씩 편지 하나 떡 쓰면은 최소한 10에서 20% 세력 붙잡고 있었겠죠. 그랬으면 어떻게 됐습니까? 조원진이 무리들이 다 뺏어 먹었겠죠, 그거를. 그걸 안 해버렸기 때문에 자기 자산, 정치적 자산을 그대로 지키고 있는 거고 세력군들에게 안 뺏긴 겁니다. 그리고 변절자들을 이미 다 떠나보내버렸고. 그래서 문재인 쪽의 정치적 승부수를 박 대통령이 그대로 받아줘 버린 거예요, 이대로. 근데 문재인의 계산으로는 완전히 대선판을 엎을 정도로 폭발성은 없겠지만 일단 윤석열이 쪽에 팔아나는 자를 수 있을 거다. 박 대통령이 그냥 말 한마디로 뭐 나가서 윤석열 때려 죽이자는 아니고 말 한마디로 모든 수사와 판결문은 조작됐다. 뭐 요 한마디만 하면은 윤석열 팔다리 하나는 자르는 거니까 그 정도 선에서 보고 지금 석방을 시킨다고 봐야 되겠죠. 그리고 자기는 이제 이게 이러는데 이제 이걸로 이재명이를 보내버리고 정계 개편을 들어갈 겁니다. 이제 정계 개편을. 이게 조선일보 단독 기사인데 난 참 어처구니가 없어가지고 아니 지금 검찰이 조선일보 기사 내용이 그런데 이재명이를 봐주고 수사를 끝내려다가 요게 드러나서 끝내지 못하고 결국 이재명까지 수사를 하게 됐다라고 썼는데 이 정보를 검찰이 줬는데 대장동 분양업자가 누구냐면요. 이게 박영수 친척이에요. 100억 받았다는. 박영수 친척이 일찌감치 검찰에다가 남욱 김만배에 43억을 줬는데 그 43억 중 2014년 6월 지방선거 이전에 건넨 돈은 이재명 당시 성남시장의 재선 선거운동 비용, 그 이후 전달된 돈은 대장동 사업 인허가 로비 비용. 일찌감치 와가지고 이렇게 증언을 했고 검찰은 그거 들고 있었죠. 당연히 들고 있고 이거 당연히 문재인이 보고 들어갔죠. 지금 문재인이 검찰 다 장악했으니까. 그거 다 알고 있다가 지금 정도 조선일보에 내주는 거예요. 왜? 국민과의 대화 앞두고 이거 흘려서 그럼 이제 토일 쫙 퍼질 거 아닙니까? 그럼 이제 국민과의 대화에 어려울 때 대통령님 대장동 거 수사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러면은 대권과 관계없이 끝까지 수사해서 비리범 다 처벌하겠다. 그 말 하려고 던진 거 아니에요, 이거 지금. 근데 조선일보뿐이 아니라 지금 태극기 파리들 다 문재인이가 지금 이재명을 봐주고 있다고 사기치고 있잖아요. 이 대장동 사건이 왜 튀어나왔는데 이거 튀어나온 것 자체가 성남시에 있는 친문 시의원들이 터뜨렸어요, 이거. 그래서 성남 쪽에 있는 작은 매체나가 터뜨린 거를 쫙 번진 거 아니에요. 문재인이가 터뜨렸다니까, 대장동을. 이걸 막 무시하는데. 그래서 결국 이재명이만 날려버리고 덮으려고 그러겠지. 왜? 이건 너무 커서 이거 다 뒤졌다가는 대한민국 체제가 무너지니까 슬쩍 이재명만 먹치고 게임 끝내겠다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대장동에서 하나 더 캐야 될 거는 김만배가 윤석열이의 아버지 집 사준 거. 그거까지만 하면 끝낼 겁니다. 문재인이가 특검 안 받는 이유가 그거예요. 특검 가면 이거 다 파헤치거든요. 그럼 뭐가 터질지 모르니까 자기가 장악한 검찰을 통해서 이재명이 목을 자르고 윤석열이 팔다리만 자르고 끝내겠다. 그래서 이거 기획적으로 터뜨린 거 아니야? 검찰이 줬잖아, 조선일보한테 검찰이.
야, 만약에 지금 이재명과 이 문재인 정권이 한 배를 타고 있으면요, 양정철이가 이러고 다니지를 못해요. 이거 지금 완전히 남의 얘기하듯이 상황 엄중 그러는데, 진짜 문재인이가 이재명과 한 배 타고 있으면 양정철이가 선대위 안에 들어가서 설치죠. 선대위 안 들어간다면서 초선 의원들을 따로 불러내가지고 남의 얘기하듯이 평가를 해요, 지금 이게. 양정철 얘기하는 거 보세요.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하는데, 전열을 정비하고 비장하게 마음을 먹으면 우리 당이 저력이 있고 국회의원 170명과 광역기초조직, 이게 어마어마한 자산입니다. 이게 선거운동 들어가면요, 국회의원 170명이 전국에 깔려 있죠. 광역기초를 90% 먹었어요. 그 당시에 민주당이. 이 조직과 기반으로, 그리고 언론 다 장악했죠. 친문 언론들. 이거 가지고 김동연이 띄우는 건 아무 일도 아닌 거야. 자기들 볼 때는. 워낙에 이제 기반들을 만들어 놨기 때문에. 한마디로 뭐냐. 이재명이가 죽어도 우리는 이런 워낙 탄탄한 기반을 갖고 있기 때문에 얼마든지 새롭게 시작할 수 있다. 그 얘기를 지금 하는 거죠. 그러면서, 야, 당의 선거 전략에 후보 확정 후에는 무조건 중원 진출 전략을 구사해야 하는데, 중도 확보 전략이 없다. 이거 누구 얘기하는 겁니까? 이재명이는 문재인이보다도 더 왼쪽에 가 있는 놈이니까. 문재인 쪽에 있는 이호철이나 양정철 이런 애들은 위장을 하더라도 중도 확보 전략을 쓴단 말이에요. 위장을 해서. 이재명이는 그게 아니라 좌익 개돼지들을 먹으려고 너무 드러내서 중도 전략이 없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재명은 불량 상품이에요. 문재인 쪽에서는. 이거 가지고 이길 수가 없다. 처음부터. 근데 왜 이재명이 만들었어요? 대선 후보로. 딴 놈들 다 떨어뜨리고 문재인이가 영원히 해먹으려고. 문재인이가 마음만 먹었으면 제가 몇 번 강조하지만은 안희정이가 나왔으면 저 이재명이 못 이깁니까? 그 안희정 나왔으면 지금의 윤석열 정도 그대로 깨버려요. 김경수만 해도 마찬가지고 그걸 다 죽여버리고 제일 하급인 이재명을 내보내서 이걸 끝장을 내서 차기 주자 전체를 죽인 다음에 꼭두각시 내세워서 영구 집권하겠다는 그 전략을 짠 거 아닙니까? 지금 중도층 확보 전략이 안 된다는 얘기는 뭐예요? 이재명을 가지고 죽었다 깨도 안 된다는 얘기잖아요. 이재명이가 이제 와가지고 중도 전략을 써요? 이제 와가지고? 그리고 이제 아예 대놓고 내각제 얘기를 떠들고 있는데, 자, 차기 정권 단 5년 만이라도 정치적 휴전을 하고 초당적 협력 실험을 해야 한다. 우리가 집권해도 통합형 협치 내각이 뭐예요? 내각제잖아요, 내각제 지금. 집권해서 이재명이 죽이고 중도층을 아우를 수 있는 사기꾼 하나 내보내서 김동연 통합형 협치 내각제를 가서 결국에는 개헌까지 간다는 얘기. 지금 앙정철이 말이 그대로 다 나와 있어요, 지금 여기에. 이걸 초선 의원들 따로 불러가지고 지가 따로 강연했다니까. 지금 여당 후보가 저렇게 고전하고 있는데 선대위 들어가지도 않고. 그리고 혹시 반대로 국민의힘이 집권해봐야 범친문이 190석이기 때문에 어차피 내각제 가야 된다, 너희들은. 그래서 지금 윤석열이 라인들이 다 내각제 라인들 다 들어가잖아요, 지금. 이미 윤석열 라인, 문재인 라인들이 겹쳐지고 있어요, 이렇게. 그러니까 문재인의 이 전략에서 제 1순위는 김동연 가지고 다 먹는 거고, 두 번째는 혹시라도 지더라도 윤석열이 되더라도 내각제로 갈 수 있도록 지금 판을 짜놓고 있으니까 문재인은 이래도 좋고 저래도 좋고. 내각제 가는 순간에 최소한 문재인이가 여기서 한 70석 정도 갖고 있어요. 문재인이가 그러면 여전히 대한민국의 1인자가 되는 거예요. 양쪽을 다 잡아놨기 때문에. 이거 누가 만들었어요? 태극기 변절자들이 문재인을 영구 집권화 시켜놓은 거예요, 지금.
이 작자 김한길이를 윤석열이가 데려왔는데 김한길이는 반문으로 포장되어 있지만 실제로 강경한 내각제론자입니다. 지금 문재인이가 내각제를 가기 때문에 예전의 반문은 의미가 없고 김한길이 힘을 쓴다 그러면은 김한길의 제자가 이철이 정무수석이에요. 이철이가 김한길 보좌관하면서 떴거든요. 지금도 이철이는 김한길을 선생으로 모시는데 문재인하고 이렇게 다 연결되어 있는 겁니다. 문재인, 이철이, 김한길, 윤석열. 요 문재인 라인이 하나 있는 거고 지금 내각제에서. 김종인은 어느 라인이에요? 김종인은 홍석현 라인이에요. 완전히 홍석현 라인. 그래서 이 싸움이 뭐냐? 윤석열을 통제하는데 홍석현이가 더 세게 통제할 수 있냐? 아니면 문재인이가 더 세게 통제할 수 있냐? 그거 권력 게임이거든요. 근데 아마 문재인 쪽에서는 이걸 강하게 들어가서 꼭 우리가 꼭 이 윤석열을 통제한다 생각 안 할 겁니다. 왜냐면 어차피 이 자기들은 윤석열 쳐야 되는데 쳐서 일단 자기들은 1순위를 이겨야 되는데 김한길이는 졌을 때 자기들이 졌을 때 이제 내각제 가기 위한 하나의 보험 채널이지. 그래서 아마 김종인이가 저는 이거는 이길 거라고 봐요. 홍석현 입장에서는 문재인이가 윤석열을 가져간다는 얘기는 자기 밥그릇 가져가는 거거든요. 윤석열 이만큼 키운 거는 사실은 홍석현이잖아요. 그래서 홍석현이가 자기의 대리인인 김종인이 투입해가지고 윤석열을 마음대로 움직이려고 그러는데 홍석현이는 또 김동연도 또 자기 새끼 아닙니까? 그래서 아마 문재인하고 뒤를 쳐서 야 윤석열이 팔다리 자르고 끝내자 아마 홍석현도 동의가 될 겁니다 아마. 그래서 일단 지금 홍석현이 쪽의 계산은 김종인 투입해서 이 떨거지들 밥그릇 타령하는 이 보수 개들부터 잘라내자. 얘들부터 없애버리고 밀고 가다가 만약 문재인이가 윤석열을 막 팔다리 자르면은 너도 침 뱉고 나와 이쪽으로 이렇게 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 김종인이 지금 완전 대놓고 윤석열에게 야 김한길 김병준 영입하지 마 이런 식으로 하는 경우가 어디 있어요. 선대위원장이. 이 얘기는 윤석열이가 지보다 아래인 거고 지보다 아래일 수밖에 없는 건 윤석열이는 대통령이 안 된다는 거야. 자기가 볼 때는. 자기가 이 자기 상전들인 홍석현이나 문재인 쪽 계산을 봤을 때 윤석열이는 버리는 카드니까 내가 대충 장악하고 있다가 침 뱉고 나가든지 해야 되겠다. 그래서 지금 이렇게 막 나오는 거지. 윤석열이 대통령 된다 그러면 이렇게 할 수가 없죠. 이렇게 할 수가. 만약에 윤석열 대통령 돼봐요 이러고 있다가 실권 있는 대통령 돼봐요. 이 김종인이 감옥 못 집어넣겠어요? 자, 김병준 전 비대위원장이 상임선대위원장 거론되는 것에 대해 상임선대위원장이 무엇 때문에 필요한지 내가 이해를 못하겠다. 그 점에 대해서는 내가 윤석열에게 분명히 얘기했다. 아니 그럼 총괄선대위원장은 왜 필요한데? 선대위에서 그 1인이라는 거는 그냥 사람들 타이틀 주는 건데 이걸 하나하나 시비 걸면서 윤석열을 꼼짝 못하게 만들고 있는 거예요. 민주당이 지금 사람만 잔뜩 늘려 효율적으로 움직이지 않는 게 아니고 민주당에서는 이미 이재명을 버리고 있으니까 안 뛰는 거지 사람들이. 자, 김종인은 자신이 윤석열의 선대위 구성안을 수용하기로 했다는 언론 보도에 대해 천만의 말씀. 아니 그러면 윤석열이는 자르면 될 거 아니야. 김종인을 자르면은 왜 못 자르냐고 김종인을. 윤석열이는 이 할아버지가 뭔데? 윤석열이 하나의 장점은 자기 주제 파악을 한다는 거예요. 자기 주제 파악을. 자기는 그냥 바지일 뿐이고 어차피 홍석현 문재인이가 결정을 한다. 거기에 대해서 동의가 되고 있기 때문에 지금 김종인한테 절절 매는 거지. 지가 바지가 아니라 생각하면 저 할아버지하고 왜 끌려다닙니까? 그냥 날려버리지.